태풍 고투가 강타한 필리핀 마닐라 북쪽의 사라고사 마을의 모습입니다. 가까스로 수해 현장에서 탈출한 주민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무언가를 꼭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여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잠시 후 클릭 베스컷에서 베일 속 정체와 함께 숨겨진 뒷얘기까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얘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월도 일주일밖에 안 남고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5년을 기다린 이런 그 이산가족 상봉하는 이산가족들은 굉장히 시간이 더디게 갔을 겁니다. 그렇겠죠. 저희가 관련 사진들 비롯해서 오늘도 8장의 사진 엄선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시죠. 자, 언뜻 보니까 이거 빵 같은데 길이가 여기서 저 끝까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18일 네. 이탈리아 그 밀라노에서 이 선보인 이 빵인데 바게트 빵입니다. 그 프랑스 말로 막대기란 뜻이죠. 프랑스를 네. 상징하는 또 빵이기도 한데 바로 그 이탈리아 그 엑스포에서 이 만들어진 엑스포를 그 기념해서 만든 바로 이제 그런 그 바게트 빵을 이렇게 지금 전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이게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이게 길이가 122m라고 합니다. 와. 예, 이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네.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 제빵사들 60명이 이걸 지금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또 딱 점심시간인데 빵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게 참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세계 기록에 등록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야외에서 만들었는데 날씨가 좀 쌀쌀해서 굉장히 좀 고생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이제 그 기록은 111m였다고 합니다. 와, 프랑스의 슈퍼마켓 그 체인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그 기록이었는데 이 기록을 깨기 위해서 7시간 동안 이 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빵이 이제 다 만든 다음에 그 수백 명의 사람들한테 이것을 잘라서 나눠줬다고 합니다. 네, 이거 나눠 먹으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편 식량을 주제로 열린 이번 밀라노 엑스포에서는요, 1594.5m 길이의 피자가 만들어져서 세계에서 가장 긴 피자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뉴스 바로 이산가족 상봉인데요. 65년 만에 만난 남측과 북측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웃으면서 또 눈물로 이렇게 상봉을 하는 장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5년 만에 그 부부가 지금 만나는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인데 네. 이 할머니가 그 이순규 할머니라고 하는데 85살이라고 합니다. 이 남편, 들어오는 그 남편을 보고 정말 그 새색시처럼 맞아요. 이렇게 그 수줍어하면서 웃는 네. 이 모습, 아주 굉장히 그 찡한 그런 그 사진인데요. 이 사연이 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결혼 6개월 만에 헤어졌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이후에 지금 65년 만에 다시 만나는 바로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말 역사적인 사건일 수도 있죠.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만 들여다보고 있어도 마음이 찡한데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셨지만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수줍습니다. 그런데 또 6개월 만에 헤어졌지만 그 당시에 또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들이, 그 뱃속에 들었던 아들이 65, 이제 할아버지가 됐죠. 가서 만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큰절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다고 하죠. 이 그 젊었을 때 그 새색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19살인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서로 이제 백발이 이렇게 돼버린 이 상황인데 나중에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선물을 하셨나요? 시계를 선물을 했는데 그 뒤에는 할머니 이름 또 할아버지 이름 같이 새겨서 선물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참 그 시계를
이렇게 선물한 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잃어버린 그 시간이라든가 네. 또 앞으로 다시 또 만날 기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굉장히 이거 안타깝죠. 이 할머니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어떤 회한과 또 슬픔, 또 기쁨이 다 녹아있는 듯한 복잡한 심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네, 자, 이산가족들, 뭐 사연이 없는 이산가족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는데 이번 이산가족 상봉단들이 준비한 선물들 중에서 방한복 그리고 구급약이 또 인기를 끌었다고요? 네, 이제 북한이 춥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선물로 그러니까 그 방한복들을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고령자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구급약들 또 이게 준비를 했고 또 남측에 있는 이제 또 가족들 사진을 또 찍어서 또 가져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1, 2차 상봉이 이제 내일이면 끝이 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게 6차례, 1, 2차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만났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6번 이렇게 만나서 12시간을 상봉을 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죠. 65년 동안 이렇게 헤어져 있다가 이 정말 짧은 만남인데 서로 아주 굉장히 아쉽고 참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남북 관계가 교전 직전까지 치달은 직후에 가까스로 열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여서 그런지 북측 기자들의 취재 열기도 상당히 뜨겁다고 하는데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10여 명의 북측 취재진 역시 이산가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 취재에 적극적이라는 후문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뭔가 진지한 태도로 얘기를 듣고 있는 두 명의 남성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족을 착용한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정원 하재현 하사인데 지난 8월 달에 북한의 목함지뢰로 이렇게 다리를 잃었죠. 바로 이제 그 하사가 이번에 첫 이런 그 의족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19일이 한 병원에서. 네. 이제 그 자리에 바로 금발에 지금 미국 녀석인데 과 같이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에이미 멀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평생 그 의족을 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저게 의족인 이게 의족입니다. 건가요? 지금 이게 지금 의족인데 태어날 때 종아리뼈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족을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착용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난 1996년도 애틀란타 장애인 올림픽 때 그때 육상 대표 선수로 또 활약을 했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의족을 또 이렇게 착용한 채 패션쇼에서 이렇게 또 워킹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두 하사도 이제 슬픔을 뒤로한 채 긴 재활의 시간을 시작하게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만남에서 이제 그런 그동안 살아온 경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묻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 멀린스가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라 부모 그리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이런 그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번 서로 이 만남에서 워낙 당당하고 그리고 또 유쾌해가지고 이 멀린스가 이런 그 두 하사들도 아주 밝은 모습으로 서로 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재활의 시간은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응원을 하고 있는 만큼 두 다리로 잘 걷는 모습을 또 보여줄 수 있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한편 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다친 군 간부에게 민간 병원 진료비를 무제한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무 수행 중에 다친 이 군인들의 경우에 민간 진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정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심상치 않은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그 호송버스인데요. 네. 교도소 호송버스가 지금 길게 늘어져 있죠. 이게 지금 그 21대라고 합니다. 네. 지난 19일 날 광주구 교도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교도소가 북구 문흥동에 있다가 삼각동으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이런 그 재소자들을 이송하는 그런 이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이 광주교도소는 그동안에 1971년도에 이게 그 문흥동 그 광주교도소가 그때 생겼는데 바로 이제 광주 교도소에는 민주화 그런 인사라든가 그리고 또 5.18 운동 그 민주화 관련 인사들이 옥고를 그 치렀던 곳이기도 한데 네네. 그리고 그 5.18 당시에는 계엄군들이 바로 거기에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또 주둔을 하면서 그 지나가는 버스에 무차별 총격을 또 가하기도 해서 이 자리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교도소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이 또 됐다고 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세월호 그 이준석 선장 구조하지 않고 그냥 혼자 그 탈출해버린 이준석 선장을 비롯해서 그 승무원들 15명이 여기서 지금 그 복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사연이 담긴 곳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안에 이제 탄 재소자들 1,800여 명이라고 하는데 군인 또 경찰의 엄격한 호위 속에서 이제 호송이 됐다고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한 버스에 재소자가 40명이 타고 여기에 이제 총기와 가스총을 네. 이렇게 그 무장한 그런 그 교도관이 5명씩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서는 이거 보다시피 이런 경찰차라든가 이 경찰들이 아주 그 근접 호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침 8시부터서 오후 3시까지 7시간 동안 이 작전, 그 호송 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신축된 교도소는요, 2000년에 부지를 선정한 후에 2010년 6월에 첫 삽을 떴고 5년 만에 완공된 건데요. 5.18 사적지이기도 한 이 이전 교도소 부지에는요, 광주시 주도로 민주인권평화 콤플렉스 조성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사진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사진 속 베일을 벗겨라. 태풍 고프가 강타한 필리핀 마닐라 북쪽의 사라고사 마을입니다. 가까스로 수해 현장에서 탈출한 주민이 무언가를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과연 여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기자 힌트를 좀 주시죠. 그냥 이렇게 보면 대충 힌트가 나오죠. 네. 여기 뭐 이렇게 발들도 많이 보이고. 이 앞이 결정적인 힌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과연 베일 속의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일 속 주인공 예상하셨죠? 바로 돼지 가족인데요. 이 뒤쪽에는 수해로 난리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아기 돼지들 보세요.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젖을 이렇게 먹고 있네요. 예, 뭐 이 난리가 나든 말든 네. 홍수가 나든 말든 이 아기 돼지들은 이 엄마 젖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네. 필리핀에서 그동안 지금 한 수십 명이 벌써 네. 이 사망을 했고. 그리고 이재민만 해도 지금 5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죠. 네. 아주 굉장히 많은 피해를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네, 뒤만 봐도 이렇게 물난리가 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곳은 이렇게 홍수가 났네요. 네, 아주 많은 비로 이런 도로가 또 끊기고, 네. 그리고 또 나무들이 또 이게 넘어져서 이 도로를 막는 바람에 고립된 마을들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마닐라 국제공항조차도 이제 이런 이 태풍 때문에 40여 대가 이렇게 결항을 했고, 그리고 여객선 또 중단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수확을 앞둔 이런 농민들도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제 피해 복구 작업이 또 한창 진행되고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군경 모두 동원이 돼서 지금 피해 복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더 이상 많은 피해는 막았으면 합니다. 네. 제24호 태풍 고프가 필리핀을 강타한 이후에 태풍 예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는 심각한 가뭄이 몰고 온 슬픈 현실입니다. 지혜를 모아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인데 훨씬 키 큰 이 사내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요? 여기가 지금 영국인데 네. 지금 윌리엄 왕세손도 키가 189cm라고 합니다. 네. 보면은 주변 사람들보다도 훨씬 크잖아요. 네, 그렇게 굉장히 큰 키인데도 더 크죠. 그러네요. 엄청나네요. 중국의 전 농구 선수이자 좀 인기 스타인
야오밍입니다. 그 야오밍과 이거 만나서 지금 악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네. 어떻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건가요? 중국의 한 그 TV 방송에 네. 그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코끼리 보호를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왕세손이. 그리고 야오밍도 그 데이비드 베컴 축구 선수죠. 축구 선수와 함께 중국에서의 그 상하 거래를 그 중단을 촉구하는 그런 그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네, 바로 이날이었죠.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도 영국 런던을 방문을 해서 4박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뭐 영국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라든가 네. 또 캐머런 총리 뭐 그런 지도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버킹엄 궁에서 하루 또 이렇게 숙식을 했죠. 굉장히 그 환대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의회에서의 그 11분간의 연설회 때는 굉장히 썰렁했다고 합니다. 좀 다른 모습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영국 방문을 환영한 건 영국 왕실만은 아니었습니다. 방문 일정에 맞춰서 친중국 단체들과 중국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도 런던 시내 한복판에 집결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굉장히 오래된 사진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인가요? 이게 그 1965년도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 내가 네. 미국을 그 방문했을 때 그 사진. 여기가 지금 기내라고 합니다. 기내. 비행기 아닌데. 네, 뒤에 보니까 여기 에어포스라고 써 있네요. 그렇습니다. 린던 존슨 그 대통령의 이게 그 전용기라고 합니다. 그 전용기에서 이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당시 이 전화가 네. 위성 전화라고 합니다. 위성으로. 굉장히 그 최신 기계였죠. 그 당시에. 65년이니까 정말 옛날에 예. 비행기에서 전화가 됐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화를 받는 사람이 그 큰따님인 박근혜.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 당시에 이게 같이 이게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그 뭐랄까요, 아주 신기한 듯한 그런 모습이죠. 신기하고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당시를 본다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 13살쯤 됐는데 한 중학교 한 1, 2학년 그쯤 될 때인데. 네, 기억하고 계실지 예, 기억하고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뭐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네. 이번에 지난주에 방문했었죠. 미국 방문. 네. 그때 방문했을 때 그 미국의 전 국무부 의전장인 그 핸들한 사람이 지금 86인데 그 선물을 한 그 사진입니다. 당시 이제 1965년도에 린던 존슨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거기에 이제 미국 국무부 의전장으로 그때 이제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네. 그때 1965년도니까 우리나라가 뭐 비행기가 제대로 뭐 이렇게 제대로 된 뭐 비행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린던 존슨 그 대통령이 초대를 하면서 자기의 그 전용기를 한국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때 전용기를 타고 온 사람이 바로 그 핸드 그 의전장이라고 하죠. 와서 이제 박 대통령을 수행해서 다시 미국을 갔는데 이제 그때 찍은 이런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진뿐만 아니라 뭐 트랩에서 내리고 있는 뭐 그런 사진이라든가 존슨 대통령 그 내와 같이 또 그 기념행사하는 뭐 그런 사진도 들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핸드 전 의전장이 이 사진들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온다니까 네. 그 이제 청와대 측에 이 사진첩을 전달하겠다 의사를 타진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귀국 직전에 박근혜 그 대통령이 핸드 네일을 접견을 하면서 아주 그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네. 예, 한편 청와대는요, 박 대통령이 핸드 전 의전장으로부터 사진첩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인 앤 여사가 손수 만든 브로치도 함께 선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재단 앞에 가득 찬 이 국화꽃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수대교 사고 발생한 지 21년이 됐죠. 예, 지난 그 21일 오전에 네. 성수대교 그 북단 인터체인지 그 인근에 있는 그 위령탑에서 21주기 합동 위령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유족들이 이렇게 헌화 분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네. 예.
저도 그 당시에 어린 나이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 아침에 저도 네. 생생한데, 그러니까 그 성수대교 5, 6번 그 교각 사이, 그게 한 48m라고 그러죠. 그게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죠. 한강으로. 그때 이제 그 길을 거기를 지나던 시내버스를 비롯해서 6대가 차량 역시 한강으로 빠져버렸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무학여고 뭐 이리 나오는데요. 학생들도 예, 많이. 학생들, 예, 그 학교 등교하던 학생을 네. 비롯해서 32명이 사망을 했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당시에 이게 너무 후진국형 사고 아니냐라는 비난 여론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예, 굉장한 충격이었죠. 특히 이제 이 사건으로 해가지고 네. 당시 이영덕 국무총리가 뭐 사표를 내고 말이죠. 그리고 서울시장 이원종 서울시장도 경질이 됐죠. 그리고 그 당시 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네. 대국민 또 사과를 했고 특히 그해 때 1994년인데 사고가 많았습니다. 그 구포 열차 사고가 네. 또 그 3월달에 있었고 그 뒤에는 목포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또 추락했죠. 그 다음에는 또 서해에서 서해 그 위도에서 또 페리오가 침몰을 해가지고 한 292명이 또 사망하고 요 다음에가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그 삼풍백화점 붕괴로 해서 한 502명이 또 사망했죠. 이번 합동 위령제를 계기로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끔찍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오늘 사진들 중에 베스트컷을 꼽는다면요? 65년 만에 만난 노부부 사진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산 가족 생존자 중에서 81%가 7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런 그 이산 가족 상봉만큼은 남북이 뭐 정치적 또 군사적 그런 긴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고기압이 발달하고 대기 흐름이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이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에 오랜 시간 무리한 실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클릭 베스트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